전라남도가 의대 신설과 관련해 기존에 추진했던 동서북권 통합의대가 아닌 단일 의대 설립으로 기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단일 의대는 공모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립목포대는 준비를 서두르며 본격적인 의대 유치전에 착수했습니다. KTX가 운행을 시작한 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호남권의 생활을 크게 바꾼 그동안의 역사와 목포역이 맞이할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영암 대불산단의 교차로에서 대형 탱크 로리와 SUV가 충돌하면서 운전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의대 신설 방식과 관련해 기존에 추진했던 서부권과 동부권의 통합 의대 방식을 접고 단일 의대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전남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통합 의대에 대한 답변이 없다며 공모를 통해 의대 신설 대학을 선정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일 의대 신설 방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가 공모 방식을 결정하면서 국립목포대가 본격적인 의대 유치전에 착수했습니다. 목포대는 1990년 첫 의대 정원 배정을 요구한 이후 34년간 20여 차례 건의 등을 통해 축적된 자료 등을 종합하면서 공모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1990년 10월 25일자 신문기사입니다. 목포 상공회의소가 목포권 150만 주민의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 목포대 의대 신설을 문교부에 건의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보다 5개월 앞서 목포대가 교육부, 당시 문교부에 보낸 91학년도 대학 정원 조정 신청서입니다. 자연과학대학의 의예과를 신설하고 91학년도 입학 정원 80명을 배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의예과 정원 배정을 위해 단과대 개편과 학과 정원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1997년까지 목포대는 매년 의예과 정원을 신청했습니다. 목포대 의대 신설이 다시 가시화된 것은 지난 2007년과 2012년, 2017년 대선 때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목포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설과 대학병원 건립을 공약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교육부 주도로 목포대 의대 신설 타당성 용역이 실시됐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 2조 4,335억 원, 고용 유발 효과 23,3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발에 정부가 타협하면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전남의대 설립을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고 전남도가 공모 방식으로 결정하면서 목포대는 34년간의 지역 수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남도의 국립의과대학은 마땅히 전국 최고의 의료 사각지대인 서부권에 신설되는 것이 지역민의 여망과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부합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포대 의대 유치 추진위원회도 의대 부지 등 준비된 곳에 신속하게 의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들이나 또 시민사회 수업력을 다해가지고 의대 유치의 필요성, 타당성 명분이 있는 목포대학으로 반드시 의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34년간 목포대가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한 것만 20여 차례. 그동안 의대는 물론 3차 진료기관조차 없는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제 서남권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달리는 고속열차 KTX가 운행을 시작한 지 오늘로 20년이 됐습니다. 국토 곳곳을 빠르게 누비면서 사람들의 일상뿐 아니라 관광과 업무, 경제 등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냈는데요. 특히 한반도 땅끝에 자리한 호남의 생활은 더 크게 달라졌습니다. 안윤석 PD가 KTX 개통 이후 그동안의 20년을 돌아봤습니다. 하루 평균 최대 23만 명, 누적 이용객 10억 4천만 명,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자 우리나라 철도의 혁신이라고 불리는 이것, 코리아 트레인 익스프레스, 바로 KTX입니다. 2004년 4월 1일 개통 후 20년간 쉼 없이 달려왔던 KTX, 그 20회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하기 전까지 바야흐로 이때는 철도의 시대였습니다. 1900년 온전히 개통된 경인철도를 시작으로 경부선, 경의선, 호남선, 경원선 등 철도 교통망이 꾸준히 확대돼 우리나라의 여객과 물류 수송을 책임졌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자동차와 도로교통 위주의 국가 정책들이 생기면서 철도 교통은 잠시 주춤하게 됩니다. 고속철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경부 및 동서고속철도 건설이 제시되면서부터인데요. 이 이후 1991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만들어지고 1992년 충남 아산군 대방면 장제리에 시험선이 착공된 지 7년 6개월 후인 1999년 12월 16일 KTX가 시험 운행에 돌입하게 되면서 KTX는 새로운 혁명, 그 시작을 알립니다. 2004년 4월 1일 오전 5시 5분 승객 935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운 서울행 74호 열차가 부산역을 출발해 2시간 49분 만에 성공적으로 서울역에 도착하면서 그 시작을 알린 KTX. 세계에서 5번째로 개통한 고속철도 KTX는 시속 300km의 속도로 시간적인 측면에서 한반도 국토 면적을 대폭 축소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호남선의 경우 2004년 KTX 개통 이후 용산에서 광주까지 평균 2시간 47분으로 줄었던 운행시간에 더해 다음 달 2일이면 호남선 KTX 1단계 구간인 서울 용산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개통됩니다. 2015년 4월 2일 오송, 공주, 익산, 정읍, 광주 송정에 182.3km의 고속선로가 완공되면서 그 시간도 평균 1시간 36분까지 단축됐고 전라선의 경우에도 180.3km인 익산 여수간 복선 전철이 개통되고 이에 따라 2011년 10월 5일 오전 5시 6분 여수에서 용산으로 가는 KTX 502 열차가 최초로 운행을 시작하게 되면서 새마을호로 5시간 15분가량 걸리던 거리가 3시간 32분으로 축소됐습니다. 서울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었던 전남에서도 한나절 생활권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시간은 줄었고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서울에서 아침을 먹고 지방에서 점심 회의를 할 수 있는 시대,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이고 이동과 만남이 한층 자유로워진 시대.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그 가치는 무려 연간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지역 상권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국토연구원 김종학 연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KTX 호남선 개통 전후 광주 송정역 주변의 신용카드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광주 송정역 반경 500m에서 서울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호남선 개통 이후 71.7%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2004년 개통 이후 6억 3천만 킬로미터, 지구 둘레를 약 4만 킬로미터로 잡았을 때 지구를 1만 5,800바퀴를 도는 것과 같고 373.9km인 서울에서 목포를 약 84만 2,471회를 왕복한 것과 다름없는 KTX. 2025년 연말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 2단계와 남해선 철도, 그리고 2023년 광주 송정역에서 순천으로 이어지는 경전선 노선이 숙제로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20년간 KTX는 우리의 일상을 상당하게 바꿔놨다는 점일 것입니다. MBC 뉴스 안윤석입니다. 낡고 오래된 목포 역사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는 이에 발맞춰 목포역 주변 역세권 개발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45년 전인 1979년 완공된 목포 역사입니다. 거의 반세기가 지나면서 목포 역사는 호남선 종착역으로서 상징성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낡고 비좁은 데다 시설도 노후화돼 줄곧 신축을 요구하는 목포 시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이런 요구에 따라 지난해 목포역 시설 개선 사업을 확정하고 올해 설계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5일 목포역에서 현장 설명회를 가졌고 다음 달 28일까지 작품 공모에 들어간 뒤 31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선작은 오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코레일 본사에서 전시회를 갖고 내년 말까지 새로운 목포 역사의 설계를 확정합니다. 목표 완공 연도는 오는 2029년이지만 관련 부서와 이해 관계자가 너무 많아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는 게 코레일 관계자의 설명. 목포역 개조 사업이 이처럼 진행되는 가운데 목포시도 목포역 역세권 개발 사업에 나섭니다. 목포역 철도 부지는 50만 제곱미터로 목포 시내를 동서로 가로막고 있어 도심 발전에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고 공원과 주차타워, 광장 재배치 등에 모두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는 관련 용역을 지난달 발주했고 업체를 선정해
다음 달부터 12개월 동안 목포역 역세권 개발 용역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국비 및 민간 투자액 총 1조 상당액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전국에 공모해서 추진코자 하는데 침체된 언도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호남선의 종착역이자 목포의 랜드마크인 목포역의 대개조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목포 지역 정치권의 역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두 번째 토론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오늘 열렸습니다. 후보자들은 의과대학 설립 등 목포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수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민주당과 전라남도 탓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시 등 전남 서남권의 30년 수건 사업인 의과대학 설립. 목포 선관위 주관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의 첫 화두 역시 의과대학 설립이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원내 정당 소속 3명의 후보들은 목포에 의과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윤선웅 후보는 목포가 준비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목포시 용해 캠퍼스, 송리 캠퍼스에 5만 평의 부지가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오감 지구에 2만 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녹색정의당 박명기 후보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4년 전부터 민주당과 전남도지사가 통합의대로 기조를 바꿔놨다며 다 차려진 밥상을 먹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용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밥상이 이미 차려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흐트러놓은 세력이 바로 민주당과 현 김용록 도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는 무너진 지방의료 시스템 복구와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목포에 의대가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그리고 의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관련한 응급 환자들도 많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초청회 후보자 3명은 연설을 통해 출마 계기와 공약 등을 밝혔습니다. 제 제일 공약은 윤석열 검찰 독재 탄핵을 위한 개헌, 그리고 검찰청 해체와 검사장 직선제 도입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의 복종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노하고 또 호남 대권 후보와 호남 대통령을 바라는 우리 목포 시민들의 애양심과 애국심을 믿습니다. 목포 남항에서 용당항을 연결하는 출퇴근 교통량을 분산하고 목포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전남형 트램 조성과 목포 재개발 등 현안 공방이 펼쳐진 목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영암 대불산단의 한 교차로에서 대형 탱크로리와 SUV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고 도로 전신주까지 파손되면서 일대 공장에는 한때 전기 공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커다란 탱크로리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SUV 차량의 앞바퀴는 인도 위를 나뒹굽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영암군 3호 대불산단의 한 교차로에서 25톤 탱크로리와 SUV가 충돌했습니다. SUV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동승했던 2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탱크로리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찌그러진 차량 내부에 갇혀 있다. 결국 숨진 상태로 수습됐습니다. 안에 사람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큰 차 운전자가 저 안에 있다고 해요. 못 나오고. 사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파손되면서 일대 1km 반경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전봇대가 끊어졌어요. 밑에가 끊어져가지고 전기 끊어놓고 안전조치를 다 했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높았던 장소. 대로를 나오려면은 다 보고 앞이 다 보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경찰은 현장에 CCTV가 없는 만큼 사고 당시 목격자 확보에 나선 한편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대집 소나무당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는 오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보다 의사를 먼저 유치해야 한다며 목포 지역 상급 종합병원 유치 공약 등을 내놨습니다.
최 후보는 목포의 기존 민간 또는 국공립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 병원에 위탁 경영토록 하는 일과 목포 지역에 상급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일을 통해서 목포를 서남권 최고의 의료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전남 투표소 806곳이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투표 안내문과 정당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보내고 거소 투표 신고자 5,272명에게 거소 투표 용지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송된 투표 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으며 투표소와 후보자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흥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22대 고흥-보성 장흥-강진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내일 오후 2시부터 목포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가 참여해 지방 소멸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등 4개 지역 개별 질문과 답변 순서를 마련해 각 후보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 따르면 계약 내용은 모두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NG 충전소 매입과 운영 인프라 임대료 등은 앞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인수 금액이 확정되면 시의회 예산 편성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목포시 버스 노선권은 한 대당 1억 4,900만 원으로 목포보다 수익금이 적은 강원도 정선군 1억 2천, 전북 완주군 1억 3,500만 원과 비교해도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선권 대금인 210억여 원은 퇴직급여 143억 원에 최우선 사용되며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주주들에게 배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완도군 중앙시장 앞 해안가 인도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던 80대 남성이 바다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평소 장애로 거동에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남성이 해안가 인도의 난간 미설지 구간으로 떨어졌다는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